최신 소식을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 대사님과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님을 워싱턴에서 생방송으로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볼턴 대사님 환영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정말로 합의를 원한다고 계속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슬람 공화국의 이런 대담한 행동은 사실상 미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제동을 걸면서 이스라엘의 레바논과 가자지구 공격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권의 이런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이란의 선전 활동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란과의 주요 갈등에 대한 협상에서 진전이 없는 것을 이스라엘 탓으로 돌리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흥미로운데 이는 분명히 그들의 관심사가 헤즈볼라를 보호하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헤즈볼라는 명백히 그들의 대리 세력 네트워크에서 핵심적인 테러 조직입니다. 저는 이번 휴전이 전반적으로 이란의 이득이었다고 봅니다. 이 휴전 덕분에 그들은 2월 말부터 시작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입은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란은 봉쇄로 인해 국제 시장에서 석유를 판매하지 못하고 있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정권이 이것을 의지 시험 대우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란 국민의 경제적 운명에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반면에 트럼프가 미국의 휘발유 가격, 인플레이션, 그리고 11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들 때문에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자신들이 트럼프보다 더 결의 있고 단호하다고 믿으며 이것이 트럼프가 추가 양보를 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는 공개적인 발언일 뿐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분명히 모두가 최근의 전개와 반응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이란 대사도 만약 이스라엘이 베이루트에서 헤즈볼라를 공격한다면 테헤란이 이스라엘 북부를 겨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베냐민 네타냐후가 통화 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지금 이스라엘 총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거나 혹은 하지 않길 바라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이 레바논과 관련해서 꽤 다양한 선택지를 부여받은 것 같습니다. 이란 정권이 핵 문제와 다른 여러 사안들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을 내놓기 전까지는요. 제 생각에는 궁극적으로 트럼프가 레바논에서의 활동을 기본적으로 중단하라고 말한다면 비비 네타냐후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트럼프에게 그게 맞는 선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스라엘이 최대한의 힘으로 헤즈볼라를 공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현재의 정황에도 불구하고 진짜 휴전이 발효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남아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란이 벌이고 있는 게임은 확실히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테헤란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 미국-이란 휴전협정을 위반한다고 말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두 가지를 연결함으로써 테헤란은 카타르 중재, 파키스탄 중재로 진행되는 협상이 계속 지연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을 비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란은 계속해서 그 문제를 미루는 것이죠. 도널드 트럼프는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그는 허세만 부리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지금이 행동에 나설 때인가요? 글쎄요, 트럼프가 자기가 만든 함정에 빠진 것 같아요. 이란 공격 당시 그의 목표는 분명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거의 비비 네타냐후만큼이나 20년 넘게 정권 교체를 지지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트럼프의 목표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할 것이라고 봅니다. 트럼프는 승리를 선언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끝내고 전 세계 유가를 낮추고 미국 내 주유소의 기름값도 낮추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트럼프는 오바마의 2015년 핵 합의나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해서 나쁜 합의를 하거나 이란에 너무 많은 양보를 하면 공개적으로 비판받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점점 더 그런 비판에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매우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는 답답함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난 신경 안 써, 기다릴 수 있어, 이 중단은 걱정할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저는 그가 이 문제로 매우 불안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유가 상승과 주식시장 하락을 이미 봤기 때문입니다.
이미 언급하셨듯이 금융적인 여파를 넘어서서 그는 서둘러 합의를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중간 선거가 있고 미국인들의 생활비에 미치는 영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에 대한 우려에 관한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전 국가안보보좌관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것이 정말 전쟁을 가로막는 장애물인가요? 그가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고 군사행동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기 전에 북미에서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나요?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그는 미국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란의 정책이 미국, 이스라엘, 걸프 아랍 국가의 우리 친구들뿐 아니라 미국 자체까지 직접 위협하는 이유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는 한 번의 연설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1990년과 1991년에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한 후 조지 H.W. 부시가 사담 후세인을 쿠웨이트에서 축출하기 전에 했던 것처럼 준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대중의 지지가 많지 않고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전쟁에 대한 의견이 부정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는 자신에게 더 이상 움직일 여지가 많지 않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바로 그 점을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트럼프에게 더 많은 압박을 가할 수 있고 이스라엘이 그들과 합의 사이에 있는 유일한 장애물이라고 트럼프를 설득할 수 있다면 트럼프가 이스라엘에게 중단하라고 압박을 가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사람들이 들어봤을 타코 현상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항상 겁내며 물러섭니다. 이란 정권은 자신들이 트럼프보다 더 강경하고 결연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미국의 압력이 베냐민 네타냐후와 이스라엘이 헤즈볼라가 통제하는 베이루트 남부 다이아 지역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상황은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사실상 소외되었다는 점, 그리고 베냐민 네타냐후가 미국과 이란 간의 움직임을 충분히 공유받지 못했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물론 이는 2월 말에 있었던 에픽 퓨리와 로어링 라이언스의 합동작전이 함께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서 두 정상, 즉 미국 정상과 이스라엘 정상 간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보시다시피 전투가 한창일 때 동맹국들 간의 관계가 완벽한 경우는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랭클린 루즈벨트와 윈스턴 처칠의 관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트럼프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레바논에서 꽤 자유로운 행동을 허락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라면 그 점을 계속 활용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트럼프가 어느 시점에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겠다고 결정한다면 이스라엘이 거절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백악관으로부터 분명한 거절을 듣기 전까지는 그가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헤즈볼라를 약화시키는 것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국민들을 헤즈볼라의 위협에서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이란의 영향력도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국뿐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이롭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 사실상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민간인과 군인들에게 로켓과 드론을 발사하는 바로 그 이란의 대리 세력에 보복하고자 할 때 이는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상황이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 볼턴 대사님, 워싱턴 DC에서 생방송으로 함께해 주시고 런다운에 출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